안녕하세요. 강화군 정보화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시간엔 동영상 사진 파일 관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USB 메모리 스틱을 이용한 영상 사진 파일 복사 요령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USB 메모리를 이용한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동식 USB 메모리는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흔히 USB 메모리 스틱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정식 명칭은 USB 메모리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 여기서 드라이브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드라이브지만 컴퓨터에서는 특별히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말이 컴퓨터 안에서는 저장 장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USB 드라이브 또는 USB 메모리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만 흔히 그냥 USB 메모리 하기 때문에 제가 부르기 편하게 저도 이동식 USB 메모리라고 써놨습니다. 자, 요거는 USB 메모리는 스마트폰에도 삽입할 수가 있고 컴퓨터에도 삽입할 수가 있는 이런 USB 포트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구입하시면 바로 내가 스마트폰 안에서 USB 메모리 포트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 USB 메모리를 PC에 꽂으시면은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시판되고 있는 장치인데요. 자, 이쪽은 PC에 들어가는 곳이고요. 자, 이쪽은 스마트폰에 꽂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스마트폰에 꽂는 거, 요거는 PC에 꽂는 거. 자, 똑같은 이 메모리 USB 커넥터인데 두 군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죠. 요걸 스마트폰에 꽂으면 스마트폰에서 외부 저장 장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옆에 있는 거는 컴퓨터에 꽂는 것. 여기에는 요새 최근 안드로이드 폰, 요거는 오핀이라 그래서 옛날 구형 안드로이드 폰, 자, 요거는 아이폰에 꽂는 거죠. USB 메모리인데 이런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은 실제로 백업이 두 번 되는 거죠. 요 메모리에 USB 메모리에 한번 백업이 되고 여기에 있는 거를 또 PC로 복사를 하게 되면 PC에도 백업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영상을 많이 촬영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용량이 굉장히 빨리 차기 때문에 좀 용량이 충분한 용량으로 구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16GB, 32GB에서 용량들이 쭉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64GB 이상 구입을 하시면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컴퓨터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동을 하고 나서, 즉 이동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사를 하고 나서 PC 안에 복사된 파일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 안에 복사된 파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을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은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이 스마트폰이 알아서 붙여줍니다. 파일 이름을 알아서 자동으로 붙여주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식으로 붙이냐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떤 것도 몇 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시간으로 해서 파일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만 붙이면은 나중에 찾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나 파일명은 여러분들이 귀찮으시더라도 몇 년 후에 5년이라고 써놨지만 5년 10년 후에 봐도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을 딱 보면 아, 이거 어떤 거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촬영했던 거다 라고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뭐 10개 20개 정도 되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촬영한 사진이 이번에 어디 제주도로 휴가 갔다 왔는데 4박 5일로 갔다 왔다 그래서 신나게 4박 5일 동안 사진을 찍었더니 1200개 정도의 사진이 찍혀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00개를 한꺼번에 바꾸려면 하나씩 바꾸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인 윈도우 탐색기에 이렇게 이름 일괄 변경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름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이 탐색기에 파일 이름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죠. 어떤 거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 어떤 거는 다른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 요거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 이렇게 해서 좌와울면이라고 되어 있는 건 스마트폰에 현재 위치를 파일 이름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촬영한 그런 사진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각각 이름을 가진 사진들이 있는데, 요게 다 한 군데에서 찍은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요거를 이름 일괄 변경으로 제가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제일 첫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자, 요것도 사실은 이 보기 방식에서 이렇게 보기에서 간단히로 해놔야지 지금 이렇게 파일이 전체가 좁은 공간 안에 전체가 다 보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사진은 이렇게 큰 아이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목록 또는 간단히 둘 중에 하나 뭐 같은 뜻이니까 그걸 선택을 하시면 파일을 이렇게 이 전체 내용을, 전체 파일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사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버튼을 누르고, 자판에 Shift 키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진부터 내가 원하는 곳까지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다 이 모든 사진의 이름을 일괄적으로 다 바꿀 거니까 첫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로 마지막 사진을 클릭을 하면은 사진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아무거나,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측 클릭을 해서 이름 바꾸기를 누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쓰시냐면은 자료 사진이라고 쓰겠습니다. 자료 사진 하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이 바뀌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료사진 가로 열고 1부터 쭉 번호가 매겨져서 자료사진 119번까지, 즉 이 안에는 사진이 119장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는데, 내가 파일 이름을, 내가 원하는 파일 이름,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제주도 이렇게 쓰면은 이름을 그렇게 바꿔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져서 번호가 1년 번호가 붙어서 자동으로 이름을 일괄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 일괄 변경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파일의 이름을 한 번에 바꿔주시면 되고요. 백업본을 꼭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AS 센터에 가지고 갔는데 켜지질 않아서 AS 센터에 가지고 갔는데 데이터를 못 살린답니다. 아니면 살리려면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꼼짝없이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분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자, USB 메모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USB 메모리는 이 자체로도 백업이 되고, 요거를 또 PC에 복사를 하게 되면은 또 PC에도 복사본이 존재해서, 자, 스마트폰에 내가 촬영한 이미지들이 있고 USB 메모리에도 들어있고 PC에도 들어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USB 메모리를 분실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고, 자, 이번에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이 백업 방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는 거죠. 자, 네이버 클라우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어고 비밀번호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은 바로 그 상태에서 클라우드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GB까지 무료고요. 구글은 15GB까지 무료입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들이 여기 운영체제가,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구글에서 만든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설정 한두 가지만 하면은 바로 구글 드라이브로 내 사진이 자동으로 백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5GB가 무료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는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탐색기 왼쪽에 보시면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로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는 클라우드가 마치 탐색기의 폴더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죠. 사용하기 편하라고. 15GB 무료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구글 드라이브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는데요. 30GB가 무료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이 전문적으로 파일 사진을 촬영을 하고 동영상 제작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용량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적은 용량도 아니고요. 나는 무료로 사용하고 싶다, 용량을 높여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계정을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0GB를 따로따로 3개를 쓸 수가 있는데, 불편한 거는 다른 계정은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계정들끼리 호환은 안 되고요. 따로따로 30GB씩 3개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량이 많이 필요하시면 그냥 유료로 사용을 하셔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유료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편하고요. 이 클라우드는 USB 메모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죠. 스마트폰에서 촬영을 해서 스마트폰에 인터넷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집어넣으면 넣으면 됩니다. 이 클라우드에. 그리고 나서 편집을 하거나 내가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관리를 할 때는 PC에서 클라우드로 접속을 해서 또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촬영을 하고 클라우드에다가 집어넣고, 네이버, 구글 이런 클라우드에다 집어넣고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를 또 PC에다가 이렇게 PC에다가 불러올 수가 있죠. PC에서 접속을 해서 요거를 불러오면 되죠. 이렇게 PC로.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있고 클라우드 안에도 들어있고 내 컴퓨터 안에도 파일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 내가 촬영한 이미지, 또 편집한 이미지나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이 끝난 데이터들은 편집할 때 사용했던 자료라던가 음악 파일이라던가 동영상 편집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또 클라우드 안에 특정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보관을 해주면 또 언제든지 다시 불러와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인터넷만 연결되면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점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불러오고 복사하고 또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